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여수가 1명, 순천 1명, 광양과 고흥은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짜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들만 오늘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첫 확진자의 증상 발현 24시간 전 동선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드림내과 의원 간호사 A씨는 지난 26일 순천 연향동의 한빛 산부인과와 하나로 약국, 에뛰드 화장품 매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같은 날 순천시 상삼리에 있는 뱀부스 카페와 덕월동에 있는 벽오동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여수로 이동해 낭만포차 인근 사주팔자 노점을 방문한 뒤 순천으로 귀가했습니다. 확진자의 그 전 동선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확진자의 동선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상 증상 발생 1일 전부터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동선은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요. 역학조사관이 CCTV 등을 통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 확진자가 근무했던 병원의 의료진 16명과 확진자가 방문했던 음식점, 카페 종사자 3명 등 모두 19명의 밀접 접촉자들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자가 근무한 병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자체적으로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여성의 자가격리 기간 추가 동선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확진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와 남편은 여수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수시는 동료 간호사는 순천 자택에 격리 중이며 남편도 여수 자택에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돌산의 한 요양원 사회복지사였던 것으로 파악돼 해당 요양원의 면회 또는 출입을 전면 금지했고 104명의 입소자와 직원들의 체온을 하루 2차례 체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순천 신대지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순천 신대지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민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과정에서 확진자로 잘못 알려져 어제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수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순천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데요. 해당 남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던 22살 A씨. 여수 신기동이 본가인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차를 이용해 여수로 내려온 A씨는 닷새 뒤인 21일 여수의 한 병원에서 비염 진료를 받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흘 뒤 A씨는 대구 동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 27일 A씨는 모니터링 대상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대구시로부터 받은 여수시는 다음 날 A씨의 집에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구 주소지였기 때문에 우리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주소지주로 오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는 아마 이 학생만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7시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현재 순천의료원 음악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증상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자꾸 혼자 방에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랬다고 그 이후로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희한테. 여수시는 A씨가 지난 2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후 외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최근까지 여수 산단 모기업의 통근버스를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통근버스를 운영한 근로자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 방문했던 병원에 휴원 조치를 내렸고 의료진 전원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22살 A씨의 할머니와 부모, 남동생 등 가족 4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대구에서 여수 집으로 와 광주에서 거주하는 형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4명과 열흘 넘게 함께 생활했지만 4명 모두 오늘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전남에서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남도가 신천지 측에 미통보자 명단을 즉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신천지 신도 대구 집회 참석자 신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신천지 측에 정부 제출 신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미통보자 명단을 즉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또 현재 도내 신천지 신도 가운데 전화 연결이 안 된 미확인 신도 1,354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함께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어제와 오늘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발생한 순천과 여수시 방역대책 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총선은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내일은 당분간 또 외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 소속 5명의 예비 후보들이 경쟁했던 여수 갑선거구의 경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강화수, 김유화 예비 후보 2명을 여수 갑선거구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한 가운데 경선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 달 초쯤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사에서 떨어진 주철현 예비 후보는 재심 신청 계획과 함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공천자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 지역 가운데 광주 동구 남구 1과 북구 갑의 공천 후보자가 가장 먼저 결정됐습니다. 동남을은 이병훈 예비 후보, 북구 갑은 조호섭 예비 후보가 4.15 총선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1차 경선 대상지로 선정돼 경선 절차가 진행됐던 북구을 선거구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결과 공개를 미루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상징계와 재경선 절차를 진행하라고 최고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반 유권자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목포와 여수을, 해남 완도 진도 등 3곳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최종 공천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광산갑과 나주 화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신안 등 4개 지역구에서 경선 후보자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는 광주 동남갑과 서구을, 광산을 등 3곳에서 경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여수갑 지역구는 강화수, 김유화 예비 후보 등 2명이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돼 광주 전남 쪽 18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서구갑과 순천 등 2곳의 경선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 단수 신청 지역이라 다음 주 중으로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결정되고 순천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각 시군 종교단체들도 코로나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광양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정부 예방지침 준수와 함께 미사 중지와 법회 최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5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관내에는 순천시 보건소와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과 순천병원, 한국병원 등 5개소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선별진료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시청 보건소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부시장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행하며 공보위 등 필요한 인원이 적절히
선별 진료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유치가 성사될 경우 3,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최근 COP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COP가 경제적 파급 영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되는 한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다만 적정 규모의 회의장 확보와 일부 연계 교통 대책 등은 보완이 필요하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남도의 주민 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 양파, 마늘, 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면 오는 6월까지 도내 소재지 농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